평가 일반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기타 유형 등 383개소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각 지표별로 지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는 지정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내용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직원 및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인 이용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이용자 대비 10%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며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인에 대해 조사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연도별 각 50%의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본의 대상이 홀수인 경우 연도별 표본의 비율은 평가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평가 지표의 평가 방법 및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평가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관련 서류는 해당 평가 대상 기간에 적용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에서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서식의 경우에는 형식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 관련 자료는 내부 작성 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내부 결재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인센티브 지급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가 매뉴얼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활동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운영위원회 자격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내부 결재와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무회계관리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를 관리하는지, 서비스 단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고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활동 지원 사업 회계를 타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기관의 사업비를 서비스 제공 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액이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기관이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전담 관리 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 수행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평가 대상 기관에 채용된 전담 관리 인력이 보시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공개 모집을 통해 전담 관리 인력을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긴급 사유는 추가 공고, 전담 관리 인력 퇴사, 기관 운영상의 특이사항 등이 증빙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 기관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활동 지원 인력을 채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보시는 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실습 일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기관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지원 인력의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확인한 경우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지침상 모든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이 전담 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전담 관리 인력 1명당 활동 지원 인력이 50명 이하인지 평가합니다. 두 번째, 전담 관리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기관이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현재 재직 중인 활동 지원 인력 근로시간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활동 지원 인력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활동 지원 인력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보상을 연 1회 이상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제공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상담, 매칭 등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욕구 상담의 성실성은 초기 상담지의 필수 기재사항 및 내용의 충실도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욕구 상담의 연계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초기 상담지와 급여 제공 계획서의 급여 종류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급여 제공 계획서의 서비스 제공 횟수와 급여 제공 일정표의 제공 횟수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최초 작성된 초기 상담지,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급여 종류나 횟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일지 등에서 확인되면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의 적절성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용자의 생활 환경 변화가 있거나 급여액이 변동된 경우 관련 상담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이용자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때 활동 지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 중 매칭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합니다. 다음, 이용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초기 상담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초기 상담의 내용의 충실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연도별 각 3인을 선정하여 확인하며 급여량 변동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 수만큼 확인합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 계획과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급여 제공 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에 등록했는지, 급여 제공 일정표를 매월 5일 이전까지 작성했는지와 같은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의 인수인계 관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활동 지원 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활동 지원 인력 간 적절한 인수인계 절차 준수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활동 지원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인수인계서 필수 포함 항목과 기간을 확인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 관리 인력이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동 지원 인력 자격을 갖춘 전담 관리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다음, 서비스 제공 과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 모니터링, 내부 회의 등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의 성실성을 확인하는데, 이때 업무 보고,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서비스 제공 내역의 충실도를 확인하며 소급 결제 사유만 기록한 급여 제공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모니터링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모니터링 결과를 서비스 개선 과정에 활용하고 결과 보고서의 충실도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사례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사례 관리의 필수사항과 적절한 개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활동 지원 인력 간의 조율을 위한 노력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는 갈등 조율을 위한 채널 운영과 조율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음,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이후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평가하는데요.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여부는 기관의 신규 이용자에 대해 확인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 2020에서 2021년에 한하여 서면으로 실시한 경우도 대면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지표의 신규 이용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기관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 지원 수급자와 평가 대상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종결 또는 중지 후 다시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기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활동 지원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기관이 활동 지원 인력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 정보는 활동 지원 인력이 서비스 제공 내역을 유선으로 보고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고받아야 합니다. 다음,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실시 여부는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고 각 연도별 이용자의 80% 이상 응답률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때 대면, 비대면 모두 인정되며 홈페이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필수 항목으로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해당됩니다. 다음, 사례 관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기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례 관리 실시 여부는 매월 실시하고 있는지로 확인하며 사례 관리 대상자가 없는 경우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회의도 인정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내부 결제 또는 참석자 서명, 일시, 장소, 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 전담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전담 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평균 교육 참여 시간을 확인하는데요. 전담 관리 인력의 연도별 교육 수료 시간을 연도별 월 평균 전담 관리 인력의 수로 나누었을 때 1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직무 관련 전산교육, 노무 회계와 장애인 복지 관련 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 취득, 기관의 결제 없이 수강, 기관장, 관리 책임자가 실시한 교육, 교양 관련 강좌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교육 미참여자도 확인합니다. 각 평가 대상 연도별 운영기간 중 50% 이상 실제 근무한 자를 평가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 교육 미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활동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활동 지원 인력의 직무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교육계획 수립 여부는 내부 결재된 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사업계획상의 교육계획으로 확인하며 교육의 목적, 내용, 대상 인원, 예산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평균 교육 참여 시간을 확인하는데요. 활동 지원 인력이 연도별 수료한 교육 시간을 연도별 연평균 활동 지원 인력 수로 나누었을 때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 활동 지원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 취득, 교양 강좌, 기관의 결제 없이 개별적으로 수강한 교육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이용자에게 이용의 권리, 의무,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집합,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육을 받은 이용자의 비율은 연도별 교육을 받은 이용자 수를 연도별 연평균 이용자 수로 나누었을 때 60% 이상이어야 하며 B의 2의 2 지표에 신규 이용자 안내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기준 및 방법,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년 관련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전반을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2020에서 2021년의 기간 중에는 이용자 서명 또는 우편 발송 등 서명 교육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종합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기관 운영 의지와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도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기관장의 기관 운영에 대한 파악 정도는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기관의 활동 지원 사업 운영 목표 및 전략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 기관장의 현장 참여 정도는 운영위원회 운영 결과의 환류 노력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노력을 통해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인력관리의 적절성은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과 기관 종사자의 고충사항 파악 및 조치 노력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평가 준비 상황,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도도 확인합니다. 다음, 기관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기관의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가적 노력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기관 자체 홈페이지 등 SNS 채널을 통해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평가할 기준, 유효한 협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실적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가점 및 감점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점 항목인 허위 내용은 기관에서 제시한 평가 관련 문서 중 허위 내용을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별도 추가 서류를 확인할 필요 없으며 현장 평가 중 제출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가 필요한 문서에 대해 결제 생략, 서명 누락 또는 대필, 결제 없이 문서 수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 가점 항목인 부적정 급여 이용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교육 이외에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평가 대상 기간부터 현장 평가일의 전일까지 확인하며 각 방법별 2건 이상 실시된 것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 유선 확인, 현장 방문, 온라인 채널 공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가점 항목인 이용자 매칭 강화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신규 수급자 관리 파일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신규 수급자의 기관 접촉 이력 등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별도 파일이나 대장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매칭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 여부로 타기관 매칭 여부, 추가 확인일자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 감점 항목인 정보 및 서류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사업 지침 등에 따라 관리 및 보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급여 이용 관련 기록 관리 상태. 두 번째, 활동 지원급여 제공 기록 보존 상태. 세 번째, 활동 지원 인력 정보 등록 상태. 네 번째, 활동 지원급여 제공 이용 계약서 및 교부 내역. 다섯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섯 번째, 활동 지원급여 상호 협력 동의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련 문서의 보안 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감점 항목인 근로 및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 인력에 대하여 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적절하게 지급 및 적립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전담관리 인력의 퇴직급여 적립과 지급 여부. 두 번째, 활동지원 인력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세 번째, 활동지원 인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네 번째, 활동지원 인력의 퇴직급여 적립과 지급 여부. 마지막으로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며 장애인 복지 발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